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에벤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급반등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안할 거예요. 이 반등세가 너무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빠졌던 구간 결국은 휩소였는데 참 야갔습니다. 외국인들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밑에 구간 현물에서 그렇게 던지고 나서 선물에서 2조 가까운 매수세가 있었고 그날부터 시장은 빠르게 회귀하기 시작해서 역시 이번에도 그들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외국인들의 짤짤이판이 되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가 참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들한테 계속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 참으로 좀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만드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전히요,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라는 기준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시장에 가파른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파른 충격도 역시 빠르게 회귀할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라는 기준점이 되겠죠. 그런데 자, 이제 8월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9월이 시작되죠.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9월 위기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들이 맞춰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자,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저는 9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얘기를 그 전부터 해왔던 만큼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의 갈등이 남아있겠죠. 그들은 그 갈등을 또 극적으로 타결해 들어갈 것이다. 헐리우드식 극적 타결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이번 이제 다음 달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사이에서 변동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변동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주식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즉 이제는 막 올라가고 막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선물의 방향성에서 파생상품의 어떤 파생상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윗방향으로 가면 아랫방향으로 떨어질 수 있을 만한 그 요인들과 명분들이 계속 쌓아져 나가고요. 밑방향으로 오면 윗방향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명분들과 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생상품의 영향력이 지금 현물 시장을 흔드는 웹도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이런 관점을 뚜렷이 세우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외신에서 뽑아온 기사 바로 볼게요. 우버 차이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징 근접해 있다. in on $1 billion, 즉 in new funding, 새로운 펀딩에 $1 billion 유치하는 것을 근접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버 차이나가 뭐냐면요, 우버 택시의 중국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 법인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점. 자,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택시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 장면인데 이게 지금 중국어로 적혀있는데 이걸 한국어로 딱 번역이 되면 다음 카카오 택시가 되겠죠, 그죠? 카카오 택시가 딱 듭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카카오 택시의 폭발적 성장세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에까지만 해도요, 택시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보면요, 택시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택시의 활성화, 그리고 폭발적 성장세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역시 이 세계적으로 택시를 타면서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누가 택시를 기다리고 싶겠습니까? 더 비싼 돈을 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렇다면 그게 싫겠죠. 그래서 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이런 바로 스마트폰 앱 서비스, 즉 우버 택시라든가,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가 활성화되고 있는
근원적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 역시 물론 뭐 땅덩어리가 크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펀딩 받는다 이런 것이 눈앞에 보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이 다음 카카오 활성화가 앞으로의 다음 카카오 즉 이 산업의 성장성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다음 카카오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카카오가 실적 우상향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 부분을 예견해 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잡았으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다음 카카오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7만 원대까지는 실적 우상향 추세로 좀 추세를 타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17만 원대 한 번에 어떤 조정 구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한번 봐도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사로 발췌를 해왔습니다. 참고도 많이 하시고요. 바로 국내 최대 경제일간 서울경제신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리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호산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을 채권단에서 최후 통첩했다. 산은이 바로 주중에 결론 내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자, 금호산업 어찌됐든 매각 작업이 서둘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제가 발췌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전자, 지배력 강화, 중복사업 정리, 바이오 육성, 변신 속도 낸다. 이게 어디 얘기인가 하면 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성물산하고요, 제일모직이 합병이 되면서 통합삼성물산이 바로 내일 9월 1일 공식 출범을 합니다. 2020년까지 매출 60조를 달성할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삼성이 아마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그 명분을 내세웠던 것을 다시 한번 기사로서 각인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고 전자 지분 확보를 위해서 인적 분할론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자, 삼성전자가요, 분할하고 난 다음에 합병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얘기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분할되고 합병된다면, 과연 어디 쪽이냐, 이 부분이에요. 삼성 SDS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삼성 SDS하고, 바로 삼성 SDS의 자회사죠. 크레듀. 최근 들어, 주가의 방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시장 반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건설 부분을 재편해서 정밀화학은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사업 1호 성과를 얻긴다. 이제 첫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산업을 과연 이들이 진짜 주력 사업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아니라고 답변을 드릴게요. 2020년에 매출 1조 8천억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있을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것을 상장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지금 포션 즉 포석을 깔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요. 바이오가 아니라 유헬스케어 쪽입니다. 이 바이오하고 유헬스케어는 굉장히 다르죠. 근데 이 바이오의 큰 맥락에서 보면 그 유헬스케어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얘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바이오, 겉은 바이오지만 속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결과적으로 유헬스케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연동되어지는 유헬스케어 시스템. 이것이 바로 삼성이 가고자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오인하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계속 꾸준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하고의 연동되는 유헬스케어 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삼성, LG 스마트 쇼핑, 스마트 홈으로 IoT 주도권, 즉 인터넷 오브 싱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성도 그렇고요, LG도 그렇고 스마트 쇼핑. 이제 궁극적으로 그들이 왜 스마트 사물 인터넷 시장, 인터넷 오브 싱즈로 가고자 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스마트 쇼핑이죠. 여러분들의 지갑, 즉 주머니를 쉽게 열게 만들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즉 컨비니언스 시스템, 즉 스마트 쇼핑이고 스마트 홈입니다. 그래서 현지 명소에 가상현실 체험관을 운영하고 샤이니지, 그 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 동원한 스마트 샤이니지 가전제품을 공개를 한다. 온라인 연결 생활가전 체험관도 마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 LG전자. 바로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평범한 가전을 스마트 가전으로 스마트 싱큐 센서, 기기를 선보였다. IoT 플랫폼, 즉, 인터넷 오브 싱즈의 플랫폼인 올조인을 적용한 팡파 오븐 에어컨도 최초 공개했다. 자, 이제 만물의 인터넷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왜? 이들이 왜 입힐까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입힐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편리함이 익숙해져서 그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즉 그들이 여러분들이 지갑을 쉽게 해서 그들의 제품을 많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스마트 세상, 그것이 바로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인터넷 오브 싱즈, 즉 사물의 인터넷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이어져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계속 선행돼야 돼요. 즉 제품이 이렇게 나와도요, 통신이 불안정하면 결과적으로 이 인터넷 오브 싱즈는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통신 쪽에 더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신 여전히 SNET, 코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여전히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즉 새로운 2차 이제 1차 파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고 이제 2차 파동을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바라볼게요. 욕실조합 힘합쳐 중국산 저가 공세 막아야죠. 자, 이 얘기 나옵니다. 자, 요거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분이 누군가 하면요, 송공석 와터스 코리아 대표입니다. 자, 와터스 코리아라고 이 욕실 용품을 파는, 그리고 욕실에 대한 이 제품 판매하는 이제 부산의 업체죠. 자, 제2 전성기 맞은 부산 신발 산업처럼 욕실 산업도 장기 비전 세우는 게 중요하다. 품질 인증 정착시켜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자, 초절수 일체형 부품 아이트랩, 이것을 국내에 공개를 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매출 200억, 영업이익 50억을 자신하고 있는 만큼 주가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가 오늘 와터스 코리아를 잡아봤습니다. 자, 이 와터스 코리아가요, 실적이 성장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멘탈의 훼손 없이 이번 장에서 급락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건전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충분히 좀 주목해봐도 좋을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어서 기사로 발췌를 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토스 코리아입니다. 자, 시장 제안 한 말씀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회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확고부당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지수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면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지수가 좋지 못하면 종목도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나 유지라는 것을 뚜렷한 기준점으로 잡고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시장이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냐, 어디까지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즉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보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빠른 회귀,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가는 그런 시기를 여러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